최근 인도 군사매체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인도나 터키보다 빠르게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테자스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와 함께 F-35의 대안으로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의 이런 태도 변화는 지금까지는 상상하기 쉽지 않았던 장면인데요. FA-50의 경쟁 모델로 자국산 테자스를 적극 홍보했고 테자스를 대형 전투기로 개량해 KF-21과 직접 경쟁하려는 구상까지 내놓았던 상황에서 나온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서도 테자스는 막판까지 FA-50의 강력한 경쟁자로 거론됐고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주요 후보 기종으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런 인도가 한국의 전투기 사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향후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도 현지 언론들은 최근 테자스보다 더 치명적이면서 F-35보다 저렴하다는 도발적인 헤드라인으로 KF-21을 조명하며 보라매가 제3세계 국가들에게 강력한 대안 플랫폼으로 떠오른다고 보도했는데요. 인도가 갑자기 KF-21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 것에 대해 자국이 개발한 테자스가 40년 넘게 개발을 끌어오고도 제때 양산에 실패한 반면 대한민국은 약 22년 만에 개발에서 양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로 간의 기술과 산업 역량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의미인데요. 인도는 군사대국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초강대국 후보 중 하나입니다. 막강한 지상 및 공중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병력 규모에서도 중국과 맞설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군을 운용 중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군 직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 많은 이들이 장교, 부사관 등 군에서의 활동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대우 수준도 우파 4기가 충전되어 있으며 중국이나 파키스탄과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공격받으면 반드시 보복하는 특성이 강한 군대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신력과는 별개로 인도 특유의 문화가 무기체계 자체의 개발 사업과 결합되면서 주요 국산화 프로젝트에서 실패와 지연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준 전차와 테자스 전투기 사업입니다. 아준 전차는 오랜 기간 개발했음에도 지금까지도 안정적인 대량 양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테자스 전투기 역시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테자스는 인도 공군이 노후 미그 21을 대체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한 경전투기로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 양산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인도 공군이 발주한 물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전력화 속도는 매우 더딥니다.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도 악재가 이어졌는데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했던 테자스 시범기에서 연료, 유압 계통 누유 문제가 발생했고 동시다발적으로 결함이 드러난 상태에서 무리한 시험 비행을 강행했다가 추락 사고로 이어져 조종사가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대형 사고 이후 아르메니아가 약 12억 달러 규모로 검토하던 테자스 도입 사업을 전면 취소하자 인도 방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국 무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테자스가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는 과장된 평가가 인도 언론과 정치권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나라가 처음으로 한국의 KF-21 전투기가 테자스보다 우위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자 해외 외신들도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인도 현지 매체들은 KF-21 전투기 사업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대한민국이 전투기의 꽃이라 불리는 첨단 전투기를 독자 제작할 수 있는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과거 인도 언론들이 한국 항공전력을 대체로 과소평가하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변화인데요. 특히 자존심이 강한 인도가 그것도 테자스를 세계 최고급 경전투기라며 자국 민 여론을 고취하던 상황에서 보라매를 높게 평가한 것은 상징성이 큽니다. 인도 언론들은 보라매와 경쟁 관계에 있는 터키의 칸 전투기나 중국의 제-20C와 비교하며 KF-21이 스텔스 설계, 전자장비 가성비까지 갖춰 F-35가 필요한 국가들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한국 내부에서도 2000년대 초 KF-21의 사업 착수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고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을 주도한 내부 인원들조차 큰 문제 없이 개발이 완주될 것이라 자신하지 못했는데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KF-21은 이미 2000시간 이상의 비행시험을 무사히 마쳤고 올해 중반이면 체계 개발 사업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자국 무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테자스가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는 과장된 평가가 인도 언론과 정치권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나라가 처음으로 한국의 KF-21 전투기가 테자스보다 우위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자 해외 외신들도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인도 현지 매체들은 KF-21 전투기 사업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대한민국이 전투기의 꽃이라 불리는 첨단 전투기를 독자 제작할 수 있는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과거 인도 언론들이 한국 항공전력을 대체로 과소평가하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변화인데요. 반면 인도 힌두스탄항공은 아직도 사람이 수동으로 드릴로 구멍을 뚫고 대형 부품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방식이어서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전투기 생산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낙후된 생산 시스템이 결국 두바이 에어쇼에서의 테자스 추락 사고와 같은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인도 공군은 이미 오래전 테자스를 실전 평가하고 항모 운용을 위한 함재 기형 성능 시험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생산이 계속 지연되자 인도 공군 참모총장이 자국 방산업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약속한 기한 내에 전투기를 납품하라고 압박하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1차 주문분조차 10년이 넘도록 완납하지 못한 상황은 인도 방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KF-21 개발은 빠르게 완성해서 양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KF-21은 기본적으로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고 향후 내부 무장창까지 완성하면 인도가 테자스 후속으로 추진 중인 스텔스 전투기 AMCA 사업조차 능가할 것입니다. 테자스의 한계 때문에 말레이시아 사업 등에서 쓴맛을 본 힌두스탄항공은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계획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내부와 외부에서 테자스도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테자스를 기반으로 스텔스 디자인을 새로 입히고 쌍발 엔진을 적용해 F-35에 대응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에 제235 스텔스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자 부랴부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프로젝트가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인도는 수학과 공학 분야 인재가 많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 발사체까지 자체 개발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유도무기 및 항공무장 개발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한국을 대상으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절부터 나름의 항공기술 기반을 갖고 있던 인도조차 제대로 된 국산 전투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터키의 캄보다도 앞서 스텔스 기반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 비행시키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더욱 대비됩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 불을 붙인 KF-21 전투기는 아직 정식 출고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여러 국가들이 도입을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중 유독 한 국가만 KF-21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데요. 바로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KF-21에서 퇴출될 심각한 사안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군사기술 협정을 체결한 것도 모자라 중국산 전투기까지 구매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KF-21에 단독으로 탑승해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위해 한국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도네시아라는 국가를 그래도 최소한 공동국가로 인정해주고 최초 맺은 계약에 대한 국제적 신뢰로 인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외교부 장관 수기오노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 외무상 최선희와 회담을 가진 뒤 새로운 양자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12년 만에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방북으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정치와 사회문화기술, 협력 스포츠 분야의 교류를 비롯해
군사적 협력 확대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KF-21 시제기를 인도네시아에 넘겨줄 경우 해당 기술들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에 들어간 기술이 북한으로 들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면서 오히려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더 좋은 사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이유로 들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은 북한과 주적으로 현재 공식적으로 종전이 아닌 휴전인 상태입니다. 이 말은 언제 다시 전쟁이 벌어져도 국제법상 문제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중국산 젠10C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서방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라팔 전투기를 공급하는 프랑스도 반발하며 국가적인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KF-21 전투기의 수출에 있어 인도네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무기 수출 금지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기까지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워 정권이 들어서면서 점점 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서방 세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접촉해 인도군이 배치한 라팔을 격추시키면서 관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협상 후 몇 개월이 안 되어 구매 결정까지 확정했다는 점이 누가 봐도 이상한데요.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금 조절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 협의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치적인 결정이 우선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행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자국산 전투기를 격추한 모델을 중국에서 도입할 경우 라팔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이전이나 핵심 장비에 대한 판매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몇 달 전에도 터키가 개발하고 있는 한 전투기를 10조 원 이상 투입해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업도 실제 자금이 투입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 초도군이 운영하는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켜 주목받은 젠10C 전투기 42대를 중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론사들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분연대와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개발된 전투기 도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처음으로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에서 도입한 수호위 전투기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가 젠10C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자 자카르타에 시험 비행단을 파견해 공중 고개 비행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의 방위산업 협력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합동 군사훈련까지 해상에서 진행하는 등 미국의 눈치를 안 보고 서로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젠10C 42대를 투입할 경우 최소 13조 원까지 사업비가 커지는데 이는 라팔 도입과 맞먹는 비용을 중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비용이 KF-21보다 2배 이상 비싼 금액이라 더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프라보워 대통령 지시로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인데 내년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터키도 인도네시아의 참가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었던 상황이었지만 중국산 전투기 도입 결정으로 인해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최근 건설된 고속철도 후시가 중국 측 대출로 진행되었는데 개통 2년 만에 실적 부진에 빠져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과 채무조정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산 누슬라니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최근 중국과 고속철도 채무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채무 불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포괄적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주요 도시 반둥을 잇는 후시는 2023년 10월 운전을 시작한 동남아시아 첫 고속열차입니다.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자동차로는 약 3~4시간이 걸리지만 고속열차를 타면 40분 만에 도착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본래
일본 고속열차 신칸센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1대1로 추진한 중국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 자본으로 고속철도를 건설했습니다. 총 사업비 72억 달러 가운데 75%인 54억 달러는 중국 개발은행 융자이며 융자에 대한 이자는 연간 약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고속철도 운행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할 방침이었으나 문제는 연간 매출이 1억 1천만 달러 정도로 추산돼 승차권 수입만으로는 이자도 못 내는 수준입니다.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중국 합작회사 주요주주인 인도네시아 철도 공사 측은 고속철도 채무 문제가 시한폭탄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느닷없이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건 인도네시아가 중국에게 빌린 54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6천억 원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비용에서 어느 정도 상쇄하려고 한다며 인도네시아가 중국을 상대로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인도네시아의 결정으로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퇴출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장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비롯해 항전 장비가 미국산이 장착되었기에 인도네시아가 도입을 위해선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바라는 KF-21 시제기 역시 미국산 장비들이 포함되었기에 수출이 차단된다면 자연스레 손안대고 코를 푸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전투기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런 결정이 즉흥적이며 오히려 군세력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프랑스와 한국, 미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러시아와 미국산 전투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전투기에 더해 중국산까지 도입하는 것은 그만큼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서로 운영 체계가 다른 전투기 4종을 한꺼번에 활용할 경우 오히려 조종사들은 더 혼돈이 될 뿐 아니라 운영 시스템까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전투기 운영의 부담이 증가하고 서방과 군사협력을 확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산 전투기까지 추가로 대량 도입하는 것은 그만큼 인도네시아의 군사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약점이 무리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처음 스텔스 전투기를 타국가에 판매하겠다며 홍보를 했습니다만 막상 도입하겠다고 손 내민 국가는 오직 인도네시아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기에 젠20 스텔스 전투기는 판매를 거부했고 대안으로 젠10C 전투기를 판매한다고 승인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 무인사가 매출이 어려워지자 자카르타에 주요 인사들을 파견해 판매를 위해 노력했지만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결정하면서 미국에서는 승인을 안 해줄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과 실질적인 군사협력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단교까지 예상할 것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그토록 원하던 KF-21CJ 5호기를 포기하는 결과로 나올 것으로 방위사업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